네, 매주 일요일에는 여러분의 투자 종목을 결정해 드립니다. 썬데이 종결자 1부.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최근 국내 증시는 강한 시세와 빠른 순환매 등 변동성 확대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심 역시 이런 시장과 함께 흔들리며 이 매도와 매수 사이드카를 오가며 극단적 투자 심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장세 속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그래서 썬데이 종결자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굴곡진 여정을 거치며 드디어 코스피 5000 시대에 돌입한 한국 증시, 관망할 때인지 아니면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될 때인지 이 섹터와 종목, 빅매치를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썬데이 종결자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썬데이 종결자 1부 여러분의 종목을 결정해줄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두 분입니다. 김태환, 김민재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집입니다. 네. 특집. 그래서 오늘 특집도 김민재 대표가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데 먼저 특집이면 네. 특집다워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특집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무엇을 드리는 특집으로 가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0포인트 시대에 맞춰서 네. 아무래도 특집인 만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꾸준하게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종목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김민재 대표는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특집인데 뭘 주시겠어요? 저도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네요. 아니, 종목 잘 보시네요. 여기는 뭐 네. 일단 일요일이잖습니까? 일요일이요. 네. 네. 내일을 준비하는 방송, 내일 다음 주 텐션이 기본적으로 한 3-4배 정도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민재 대표는 솔직함으로 한번 가보죠, 오늘. 네, 알겠습니다. 솔직함으로 속을 열고 가보겠습니다. 다 꺼내놓는 이런 솔직함으로 특집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빅매치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해 보기 전에 네.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고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김태환 대표님, 네. 요즘 저는 우리 시장의 사이드카가 네. 매수 사이드카, 맞아요. 매도 매도 사이드카가 이렇게 남발해도 되나 네. 하는 시장을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는데 총평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유동을 치는 만큼 정말 매수 적게 들어간다라면 오히려 정말 수익 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장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조금은 공포에 질려 있었던 시장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날 시세의 흐름,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를 거래하지만 이제 나스닥 선물 증시의 흐름도 같이 놓고 보고 이슈도 살펴본다라면 최근에 조금 공포가 또 있었던 건 미국과 이란과의 사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공포에 조금은 매도세가 나올 때 오히려 매수로 공략을 하면서 좋은 매수 시점을 정말 만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릴 때 항상 하단 지지 국면이 어디인지 우리가 체크하고 그렇게 들어간다라면 오히려 훨씬 더 빠르게 반등 회복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 내기 좋은 장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올해 코스피가 7,5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네, 내놨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올해 네. 7,500포인트. 왜냐하면 5천이 이제 꿈이 포인트였는데 여기가 이제 지지선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상방으로 뚫어내고 난 뒤에 5천이 이제 안착되는 수치가 아닐까. 그렇죠. 네,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저도 6천에서 7,500포인트까지는 7,50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네, 올해 연말까지. 자, 우리 김민재 대표 일단 요번 한 주 아찔하셨죠? 행복하셨나요? 이게 사실 요번 한 주를 가만히 보면 아찔한 분 반, 행복하신 분은 반의 반,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또 반의 반. 뭐 이 정도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뭐 크게 별다른 느낌은 없었습니다. 네,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네. 근데 뭐 제가 다른 프로에서도 뵀을 때 말씀드렸지만 네네. 이게 설 명절 때 항상 2주 전에 조정을 받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요 시기 때는 이제 다다음 주가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주 전인 지난주 같은 경우가 명절 조정이 오는 주가 맞았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3,000, 4,000포인트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간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000포인트 때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네. 사실상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뭐 지수 자체로 보게 됐을 때도 5,000포인트는 뭐 원래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 자리인데 명절까지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변동성 사이드카가 발동했었던 부분은 워낙 지수가 많이 올라갔었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11월 달에 4,000포인트에서 지지받을 때도 사이드카 걸리면서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5,000포인트 되는 지수가 더 올라갔고 네네.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 더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 변동성은 뭐 앞으로도 지수가 더 올라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우리 김태환 대표께도 질문 드렸다시피 일부 증권가는 7,500포인트까지 전망치를 내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솔직하게. 같아요. 네. 네, 모르지 알 수는 없죠. 네. 몇 포인트까지 할지는. 제가 마찬가지로 앵커님이랑 다른 프로에서 했을 때도 네. 그때도 특집 방송이었었고 이제 1분기 때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가 질문이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1월달, 2월달, 2월달, 3월달 어떻게 보시나요라고 했을 때 그때도 저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1월달은 그 달에 워낙 수급이 좋았었고 상승했었기 때문에 네. 1월달은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2월달은 이제 2월달 거래일 갔었을 때 수급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뭐 물론 그때 명절도 있었던 예상이 되었었던 부분도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 7,500? 저는 솔직히 그냥 뭐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파동으로 보게 됐을 때 5,000포인트에서 이번에 기간 조정만 잘 받으면 뭐 그래도 뭐 6,00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사실상 지수가 얼마나 가는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내 계좌에서 수익 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뭐 코스피가 뭐 몇 퍼센트를 간다든지 뭐 코스닥이 3,000을 가느냐 이 부분은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뭐 그게 의미를 주지 않는다. 네, 요 뉴스에서 정도로?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때도 지수 뭐 더 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급락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뭐 증권사에서 나오는 전망치라든지 우리한테 지금 알고 있는 전망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투자해 나가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크게는 우상향해서 계속 갈 것이다. 지수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2026년 올해까지는 계속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략을 되게 잘 짜야 되는 그럼요. 장이 네. 펼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2월 네. 지금 설 연휴 다음 주면 설 연휴입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남은 2월에 대한 전략 어떤 전략으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우리 김태환 대표의 전략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기동성 기반의 리스크 관리 전략 실행. 기동성 기반의 리스크 관리. 네. 기동성. 네. 뭔가 이렇게 막 빠르게 대응하는 뭐 이런 기동성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개인 네. 투자자들이 그래도 쉽게 조금 자금이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기동성이 훨씬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철저하게 반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내려오고 조정을 받을 때 하단에서 항상 매수를 비중을 높여가는 전략을 꼭 실행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해서 금요일 날은 하락했지만 월요일 날 이제 반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금요일 날 잘 다가가셨던 분들은 월요일, 화요일에 올라갈 때 차익 실현을 조금은 해두시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절대 좀 따라타지 않는 내 자금을 가지고 유동성 기반을 극대화하신다라면 정말 좋은 투자 전략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이 딱 거의 보면 제가 볼 때 한 두 분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종목이 포트에 꽉 차갖고 더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할 수 없으신 없죠. 분들 네.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장이나 해서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전략을 말씀하신 거고 아무래도 월요일장 올라가더라도 근데 바로 수익 구간에 진입 안 되시는 분들도 꽤 그럴 많으실 수도 거예요. 있고요. 네. 또 한 분은 5,000포인트를 뚫고 그리고 또 천스탑을 네, 천스탑. 돌파함으로써 차익 실현을 일부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계시죠. 네. 현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도 의외로 많이 계시고 네. 예탁금이 111조입니다. 조금 내려갔더라고요. 그렇죠. 좀 네, 내려갔겠죠. 조금 근데 네. 어쨌든 100조가 넘는 예탁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금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거든요. 있죠. 이런 분들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조정받고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이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려갈 때 매수를 안 하면 올라갈 때 매수하면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조금은 폭탄 돌리기에 내가 당할 수도 있다. 올라갈 때 사는 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주식을 반대로 생각하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려올 때 매수가 정말 적길 수 있다. 겁먹지 그렇게 마라. 겁먹지 마라. 제가 금요일 날 공개 방송을 했는데 네.
찍으면 찍는 대로 정말 너무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금요일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이제 하단부에서 건들면은 정말 리스크를 줄인 상태에서 폭발적인 수익 랠리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시고 공략하는 게 낫다. 공략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는 저희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오늘 뭐 속 시원하게 종결자니까요. 네. 저희가 결정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지 대표도 같은 질문 전략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월 남은 2월 어떤 대응 전략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뭐 이미 지나갔지만 말씀을 드리면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나 목요일 즉 명절 전 조정이었었던 그 주에는 사실상 매수가 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지나간 부분이고 그럼 돌아온 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지수가 좀 반등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코스피 쪽은 5,000포인트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대형주 특히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사실상 주가가 정말 빠지게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네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탁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려오기만 하면 이 두 종목을 사면서 지수가 끌어올려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종목을 두 개 뺄 때에는 금요일날 보셨던 것처럼 아예 개파락시켜서 공포감에 이제 매도세를 보이게 될 때, 즉 시작할 때나 이럴 때만 빠지면 뺄 수 있는데 장중에 약간의 반등세만 보이면 계속 개인 투자분께서 어떻게 보면 사신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근데 지금 포인트대에서는 11월 달에 좀 생각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11월 달을 생각해 보자. 네, 그때가 딱 코스피가 4,000포인트에 올라갔었을 때인데 그때 분위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추천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네, 그때 너무 많이 빠지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올라갈 수 없는 구간에서는 그 두 종목을 갈 수가 없는데 쫓아잡았다 보니까 지수가 내리는 구간에서 굉장히 좀 힘드셨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0포인트를 어느 정도 좀 다져놓고 올라갈 때 적극적으로 잡으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너무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또는 지수 레버리에 좀 베팅을 좀 많이 올리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5,000포인트를 안전하게 좀 안착하고 나서 그때 대형주나 레버리지 쪽을 건드리시는 게 좀 더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명절 연휴 때문에 쉬는 기간도 많고 그리고 일단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넘어선 다음에 지지를 지금 이제 겨우 받고 있는 수준이라서 저는 오히려 중성주단 이 종목 장세, 개별 종목 장세가 훨씬 더 수익은 더 많이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000포인트 도달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힘을 좀 내고 달렸기 때문에 지금 많은 관심과 레버리지 상품에 좀 관심을 두고 계실 텐데 지금 이쪽보다는 종목 장세에 조금 더 힘을 기울여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이 종목 장세가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이제 5,000포인트가 즉 어느 정도 안착이 돼서 올라갈 때 그때 오히려 쫓아잡으셔도 괜찮다. 어차피 올해 증시는 6월달 선거 전까지는 계속 정부에서 증시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수를 5,000포인트를 완벽하게 돌파하고 그 뒤에 쫓아잡으셔도 뭐 물론 더 비싸게 사시겠지만 타이밍적인 부분에 했을 때는 오히려 올라가게 됐을 때 5,000포인트 넘어서서 올라갈 때 잡으시는 것이 더 낫겠답니다. 그 말씀인즉슨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 보통 이런 뭐 기간 조정이나 네. 어떤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나면은 뭐 시장에 손바뀜이 일어난다든지 네. 체질이 변화가 그렇죠. 된다든지 하면서 주도 섹터가 확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믿고 보는 AI, 네. 오늘부터 반도체 단부터 시작해서 로봇 뭐 다양한 섹터들이 쭉 가고 있는데 요즘 툭툭 올라오는 섹터를 보면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게 아닌가 싶은 것들이 태양광.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태양광하고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소비주. 중국 소비주. 요 그렇죠. 정도 이렇게 툭툭툭툭 올라오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가 향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섹터들, 뭐 잠시 후에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긴 하겠지만 네. 지금 이 시점에 이 태양광이나 예를 들면 중국 소비주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이제 이번 주 제가 수요일 날 앵커님이랑 방송했던 진짜 주식 2부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이쪽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까지도 시세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관련 업종의 종목들은. 네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조금 왜냐하면 너무 급등락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점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뭐 물론 지금 현재 여행 관련주 중심으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카지노나 하지만 이제 게임이나
화장품 쪽으로도 눈을 돌려도 충분히 좋은 종목들이 많다. 한편으로는 전 게임주 쪽도 좀 좋게 게임도.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3월에 그동안 7, 8년 동안 묵혀왔던 신작이 발표가 돼요. 미리 선제적으로 한 40%에서 50% 정도 이미 상승한 상태고요. 앞으로 3월 기대감에 맞춰서 추가적인 베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좀 넓게 보는 취향이라 그렇다면 그런 이걸 부분. 체질의 변화라고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도 반도체 단이라든지 계속해서 그럼요. 반도체, 방산, 전력기기 이 세 가지 업종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선별되는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김민지 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시장이 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나올 것 같은 이런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 섹터들, 뭐 새롭게 테마 속으로 쑥쑥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손바뀜은 크게 일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힘 있게 가던 섹터들 있잖아요. 순환매하던 섹터들, 그 섹터들로 쭉 봐야 되는 건지, 요걸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조금 상반된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대세 상승장이 나왔을 때 주도 섹터는 사실상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그래요? 상승 시기 때에는 주도 섹터가 계속 이끌고 올라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I가 계속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갈 거고 이 상승이 끝날 때까지는 여전히 계속 AI일 텐데 지금 시장 상태를 보시면 네. 워낙 장이 좋습니다. 즉 올해는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트럼프가 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동성 장세라서 돈빨로 올라가는 장세기 때문에 네네. 이 시기 때에는 뭐 어떤 뉴스나 호재만 나오면 그냥 모두가 다 올라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뉴스만 나왔다고 하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시장이 상승을 할 때에는 뭐 다른 섹터 즉 재료나 테마 쪽이 뉴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AI 뉴스만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계속 올라가면서 주도주로 가져가는 건데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이제 AI 쪽이 아무래도 상승을 일으켰기 때문에 조정을 받게 되는 그렇게 거고 좀 거푸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네, 있고요. 그 네. 쉬는 기간 때 그럼 이제 아무래도 뉴스가 나오는 쪽이 올라가는 거라서 대세 상승장일 때는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이 길고 조정이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짧은 조정 구간 때에 올라가는 테마에 편승하시면 결국은 이 지수가 코로나 때도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었을 때 개인 투자자분께 수익을 못 보신 이유는 조정장일 때 다른 테마가 올라가고 뭐 또 다른 뉴스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게 됐을 때 주도주였다가 비주도주로 갈아타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 종목이 또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래요. 내 포트폴리오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결국 수익을 못 보신 거라서 이런 대세 상승장일 때에는 주도 섹터를 잡고 계속 끌고 가시는 게 제일 높은 수익률 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비주도주 쪽에서 이렇게 조정 구간 때 반등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철저하게 좀 무관심으로 가져가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오히려 조정받는 이 주도주 섹터를 낮은 가격대에 더 물량을 물량을 좀 더 맞습니다. 가져가시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연인이 군대 간 내 남친이 군대 있는 동안 좋은 남자긴 한데 군대 있는 동안 내가 살짝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좋은 남자를 다시 못 만난다. 뭐 그런 그렇게 비교할 그런 수도 있겠네요.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일요일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그럼 섹터 빅믹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섹터를 총 3가지로 저희가 선정해 봤는데요. 섹터 빅매치 3파전 과연 어떤 섹터들이 선정되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주목해야 될 섹터 3파전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 우주항공이 3가지 섹터가 있는데요. 실적, 그리고 AI, 메모리 사이클의 반도체, 그리고 AI, HBM, 고도화, 수요 확대의 소부장, 그리고 우주항공은 정부, 그리고 5대 우주 강국이 목표인 우주항공. 저기에 머스크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이 정도. 그래서 우주항공 3가지가 이제 올해 주목해야 될 3파전 섹터로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 자, 그럼 이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대표님. 네.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실적 AI, 메모리 사이클, 최근 증시 상승의 주도주 역할을 한 건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어쨌든 그럼요. 증시가 올라가면 반도체가 네. 무조건 가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앞으로
앞서도 살짝 여쭤봤지만 주도주 역할을 반도체가 계속 해줄지가 가장 네. 고민이죠. 고민이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고민을 해결하는 이슈들이 실적 발표에서 이미 있었죠. 어떤 분야는 이제 실적 피크아웃이 우려가 종식되면서 돈을 못 벌까봐 걱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 돈을 더 잘 벌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안심이 놓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6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 원 정도 규모를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그에 맞춰 1분기 실적도 정말 상향 조정돼서 발표가 된다라면 충분히 7천선 돌파를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슈퍼사이클에 맞춰 실적이 얼마만큼 정말 받쳐주냐 이거에 따라서 펀더멘탈이 정말 단단하게 안착이 되고 상승의 흐름이 놓여질 수 있다. 제가 수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이닉스를 정말 정확하게 예상을 해드렸는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 80만 원까지 한번 눌러주고 난 뒤에 그러니까 스프링이 눌리고 난 뒤에 용수철처럼 튀어 올릴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79만 원까지 딱 찍고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100만 닉스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왜냐하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매물을 어느 정도 하단에서 빠르게 소화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추가적으로 리레이팅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김민재 대표도 반도체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를 빼놓고는 사실 증시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섹터의 반도체이긴 한데 어쨌든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탑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주도주의 역할을 이 투탑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해줄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볼까요? 네, 뭐 당연히 이 두 종목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어쨌든 코스피의 시총을 너무 과도하게 두 종목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종목이 올라가야지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서 뭐 물론 실적도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이 두 종목을 계속 끌고 올라갈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조금 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에 좀 붙인다고 했을 때는 뭐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반도체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따가 뭐 소부장 얘기도 하겠지만 소부장 쪽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지수가 5,000포인트만 딛고 올라선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전히 대형주 쪽으로 가던 종목을 계속 공략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주 쪽으로 계속 공략하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두 번째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소부장입니다. 소부장 섹터를 만나볼 텐데, 뭐 형님보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 이런 분위기인데 형님이 먼저 간 건 확실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아우의 차례가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자 우리가 살짝 2025년도로 돌아가 볼게요. 네. 2025년도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 엄청난 좋은 기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HBM으로. 제일 좋았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낙수 효과였습니다. 네. 그래서 소부장단으로 소부장단. 쫙 퍼질 것이다. 네. 물론 일부 종목은 움직였죠. 한미반도체는 한미반도체. 뭐 템베고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오테크닉스. 네. 기대감만큼 가지 않았어요. 다른 소부장 종목. 소부장. 그렇죠. 네. 그렇죠. 일부 종목만 좀 움직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걱정 아닌 걱정, 우려 아닌 우려. 그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일부 종목들이 소부장에서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확산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부장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그 딱 앵커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순번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순번? 네. 네. 하이닉스가 이제 HBM 관련해서 핫할 때 이제 한미반도체가 같이 강세였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장비 관련주. 네. 이런 쪽은 이제 용인 클러스터나 전체적으로 삼성이나 새로운 설비를 갖추는 데 있어서 장비가 먼저 움직여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소부장이 움직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그 가동률에 따라 이 소부장 관련해서는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진짜 가동률이 돌아가고 레거시 쪽도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렇다면 소부장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런 기업들의 실질적인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5년에 조금 힘들었을지언정 지금부터는 소부장은 오히려 저는 더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소부장 섹터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광범위하죠. 그리고 지금 요즘 우리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주식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뭐 당연히 계시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 소부장 정도는 아니지만 디테일하게 소재, 부품, 장비단에 대해서 네. 종목의 연결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학습을 하고자 하면은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학습을 하실 수는 있으나 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죠. 시장은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고. 반응하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소부장 단에서 현재로 가장 높이 평가하는 쪽은 어느 쪽인가요? 소재, 부품, 장비 단에서. 저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오히려 지금 소재 쪽을 소재 쪽. 네, 좀 보고. 근데 장비단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사실은 소재나 소재가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렇죠. 장비단은 그러면 아직 아니다? 아니면 먼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탄력성이 물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폭발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아. 물론 상승의 기류는 당연히 있겠지만 네. 저는 조금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음. 소재를 좀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민재 대표는 소부장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앞서서 뭐 대형주를 먼저 계속 보시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냥 타이밍적으로는 지금 5,000포인트이기 때문에 대형주는 조금 더 나중에 보시면 괜찮겠다고 말씀드린 거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기관종 뒤에는 무조건 대형주부터 그리고 소부장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시간이 아깝다라는 시간이 관점입니다. 아깝다?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 아까운 걸까요? 사실 지금 장이 워낙 좋고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올라가다 보니 이제 소부장도 가겠지 하고 미리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상 2025년부터 거의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그런 보시면 분들 될 것 많이 같거든요.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좋은 시장에서 일단 가는 종목을 먼저 매수를 하시고 수익을 보시다가 누가 봐도 이제 소부장이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줄 때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부장은 뭐 각 이 반도체에도 테마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뭐 온디바이스 AI 뭐 또는 HBM 뭐 장비 소재 뭐 CXL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쪽에서 결국은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이 소부장 몇몇 종목들만 사실상 올라간 거고 밑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부장이 본격적으로 갈 때에는 모든 소부장들이 한꺼번에 다 움직일 거라서 즉 시장을 잡아먹을 정도의 수급과 함께 소부장 일괄 올라올 때 들어가셔도 사실 늦지 않는데 굳이 미리 들어가 있으셔서 지금 이 수익을 놓치시기에는 이제 올해까지가 저는 증시가 계속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6월 선거 전까지가 사실상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고 선거 뒤에 과연 이 정부에서 증시 부양에 대한 지금처럼 적극적인 행보가 나올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2026년 시작이 됐지만 네. 사실상 6월 달까지 내가 일단 한국장에서는 수익 최대화 본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봤었을 때 소부장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 들어가시고 지금은 여전히 무게중심에 있는 여태까지 시장을 계속 끌어올렸었던 그쪽에다 투자하시다가 그 다음에 소부장이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소부장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겠다. 그러면은 소재 부품 장비단에서 어느 쪽을 좀 유심히 볼까요?라는 질문을 드려도 마찬가지겠네요. 아닙니다. 뭐 여기서는 그래도 최근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네네. 뭐 물론 굳이 선택하라고 했을 때 저는 포트폴리오에 소부장을 담지 않는다라는 관점이지만 뭐 소부장 중에서는 저는 일단 장비 쪽이 더 장비단?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앞단에서 움직이니까.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소부장 종목들 몇몇 종목 움직였었던 쪽도 보게 되면 뭐 네오셈이라든지 엑시콘 이런 장비단 같은 경우 그나마 좀 수급을 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장비 중에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을 공략하셨을 때는 그래도 소부장 중에서 좀 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장비를 먼저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선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부장에 대한 섹터 이야기 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섹터입니다. 빅3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저희가 우주항공입니다. 최근 정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우주항공. 우리 김태환 대표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주항공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테슬라 기업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이 이제 6월달 정도로 잡혀 있는 걸로 확인이 돼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매수가 유효하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뜨겁게 상승을 몰이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항공 보면 사실은 우리 국내 기업과 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네,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스페이스X와 네. 연결되어 있는 기업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스페이스X 쪽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우주 5대 강국을 꿈꾸는 우리 정부의 목표에 따라
그냥 우리 국내 자체의 우주항공 쪽에 대한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 상업 발사를 하는 회사, 그 회사를 오히려 더 높게 보고, 하나 에어로 네,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나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사실 상업 발사를 하는 회사고,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모멘텀이 조금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 그에 따른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증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그러면 결국은 정책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정책적으로. 그렇다면 연속성이 좀 궁금합니다. 정책적으로 바라보는데 긴 호흡으로 가지만 이 정책이라는 게 어떤 이슈가 하나씩 모멘텀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쭉 그냥 담아놓고 쭉 참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좀 빠르게 대응을 좀 해주면서 가야 되는 섹터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나 AI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믿고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예. 우주항공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이런 게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발사 시점이 안 잡혔는데 제가 말씀드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발사 시점이 잡히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등락은 있겠지만 기대감에 쭉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그 회사가 이제 성공을 한다면 그 회사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여러 우주항공 회사들이 또 모멘텀을 받게 되니까 지금부터 호흡을 조금은 길게 가져가셔도 왜냐면 1차 랠리 파동에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하단이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한다면 2차, 3차 랠리까지도 좀 가능할 수 있다. 6월 달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김민재 대표는 우주항공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한 어느 정도 관심을 끄는 기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우주항공이 산업이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이게 사실 테마성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테마에서 이제 산업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넘어가는 과도기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테마로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아직까지는 테마로 보고 있고요. 테마로? 그리고 그 넘어가는 과도기 중간에서 보게 될 때는 여전히 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아직까지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 쪽은 확산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뭐 광통신, 위성 막 이런 쪽으로 점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본다면은 원뿌리인 뭐라고 할까요? 국내 우주항공 기업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스페이스 X와 연결되어 있는 쪽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확산이 예상이 되는 광통신이라든지 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 건지 맞는 건지 이것도 좀 많이 헷갈리는 시점이긴 합니다. 일단 이 부분도 아까 앞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뉴스가 발생하게 됐을 때 이러한 부분이 주가 상승으로 나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상 뭐 오늘 주말 방송이고 뭐 거기에 맞게 표현을 하면 저는 일론 머스크가 가장 난 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즉 일론 머스크가 건드렸던 사업 자체가 현재 증시에서 또는 산업에서 계속 가장 큰 산업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에서 지금 로봇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인데 그러네요. 일단 일론 머스크의 산업은 뭐 결국은 순서대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주항공 자체는 아직까지는 이제 로봇의 초기화가 좀 같다라고 보고 있고 로봇의 어떻게 초기. 생각하면 과거의 전기차의 초기화가 또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2차전지 종목들이 전기차가 들어올 때 올라갔었는데 그때도 많은 폭발한다, 배터리 수명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지만 그때부터 한 번씩 두각을 나타내다가 결국은 어느 시점 때 이제 우리 일상에 오게 됐을 때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만 움직인 게 아니라 로봇은 사실상 2025년에도 움직였고 4년에도 움직였고 그렇죠. 3년에도 움직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테마성이었었고 거기서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는 상황이었었다고 한다면 2026년부터는 로봇은 저는 이제 산업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그래요. 상위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우주항공이 아직까지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갈 만한 종목 개수도 없을 뿐더러 아직까지 상위에 있지 않는 구간대에서는 여전히 좀 테마로 봐야 되고 일단 로봇이 먼저 반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가장 크게 갈 산업을 우주항공으로 우주항공.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테마성이고 2차 전기차가 그랬었고 로봇이 그래요. 그랬었던 것처럼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서 또는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의 세 가지 전기차 2024년도 맞죠? 3년도 4년도 좀 됐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엄청 뜨거웠죠. 막 배터리 그렇죠. 뭐 삼촌, 배터리. 아저씨, 이모, 고모 다 나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엄청 뜨거웠었고 그 다음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로봇이 작년, 올해
엄청 뜨거운 모습으로 산업화가에서 자리를 잡았고 이제 다음은 로봇인데 그러면은 이게 과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지금이 가장 낮은 가격대인 건 확실하겠네요. 그렇죠? 조금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 산업이 그러니까 테마가 산업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네. 뭐 레인보우 티스같이 아예 큰 종목들 아니면 급등을 하지만 다시 내려와서 조정하죠.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그 이해했습니다. 산업이로 되기 전까지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요. 이게 아예 산업으로 가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끌고 가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한국 증시 자체가 사실상 계속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즉 뭐 물론은 지금 현재 정부가 많은 걸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조차도 끌고 갔을 때에는 오히려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뭐 옛날에 저 8층에 갇혀 있습니다, 뭐 9층에 갇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었던 게 그렇게 잘 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1위도 결국은 가격이 다시 빠지기 때문에 한국 종목을 길게 끌고 간다는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이 전반적으로 다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은데 특히나 여기서도 우주항공 같은 경우 아직 산업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아직까지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테마로 맞다. 보는 게 맞다. 명쾌한. 근데 저는 좀 그래요. 다르다고 다른 의견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테마가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테마는 실질적인 진짜 매출이 없을 때 이럴 때 좀 테마성으로 분류를 하는데 스페이스 X 같은 경우 작년 매출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느 정도였을까요? 23조 정도 규모가 23조. 나왔습니다. 거기다 영업이익률이 55%가 나오면서 12조 원 가량을 벌어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스페이스 X 쪽으로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나노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러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테마성으로 기대감만 움직이기에는 저는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네요. 결국 네. 우리 김민재 대표는 아직까지는 테마성 아니겠느냐고 우리 김태환 대표는 이제 테마에서 산업 쪽으로 네, 조금 넘어가고 넘어갈 있는 수 그 있다. 과도기. 네, 과도기 이 있다. 중간 단계 정도가 뭐 등락은 당연히 있겠지만 아니겠느냐. 네, 완전한 테마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조금 마무리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미 될 세 가지 빅3 섹터를 정해봤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우주항공 세 가지 섹터를 정해봤는데 오늘 이 총 세 가지 섹터의 빅매치 과연 두 분의 파트너는 이 중에서 어떤 섹터를 올해의 섹터로 선정을 하셨을지 세 가지 섹터 중에 과연 두 가지 섹터 공개합니다. 자, 두 분 먼저 우리 김태환 파트너는 소부장을 네. 선택을 하셨고요. 올해의 주도 섹터로 김민재 대표는 우주항공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선택 이유 짧게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먼저 소부장을 선택하신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동률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동률에 따라 소모품 교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아무래도 소재 쪽에서 움직임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비 관련 정말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TC본도 당연히 한미반도체가 네. 꽉 잡고 있고요. 그리고 HBM용 테스트용 소켓 여기에서 본다라면 ISC랑 리노공업 차트를 한번 보시면 소부장 쪽에서 안 간 게 아니라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이면서 이 부분 차트로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테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특수 식각 관련해서 기술을 가진 회사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단순 소부장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주도 섹터로 소부장이 네. 완벽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리 김민재 파트너는 우주항공을 선택하셨어요. 아직 테마에서 산업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의 테마라고 하셨는데 우주항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뭐 기준점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저도 아직까지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기준을 보게 됐었을 때 지금 현재 뭐 반도체 대형주 또는 소부장을 보게 됐었을 때 의견을 드렸던 부분 지금 대형주 따는 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소부장은 확인하고 들어가도 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우주항공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고 있는 쪽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도 뭐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종목도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돼요. 종목은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네, 일단은 지금 돈이 가는 쪽에서 이 좋은 시장에서 계속 수익을 보시다가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이 가장 수급적으로 우수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주항공을 전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소부장과 우주항공 각각 올해 주목해야 될 섹터로 선택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섹터도 섹터지만 섹터보다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궁금증들 지금 바로 저희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훈 대표가 선정한 김태훈은 최기훈이고요. 김태환 대표가 선정한 이 소부장 섹터 내에서 월요일부터 네.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소부장 속 종목 공개합니다. 두 분의 종목입니다. 자, 먼저 소부장 우리 김태환 대표는 하나 머티리얼즈를 선택해 주셨고요. 오, 제우스는 오랜만에 본다. 김민재 대표는 제우스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소부장은 우리 김태환 대표가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네. 하나 머티리얼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왜 선택을 하셨는지 선별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따른 강력한 낙수 효과를 받을 회사라고 생각되고요. 2026년 영업이익률이 50% 가까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지금 현재 증권사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비 관련 종목보다 오히려 조금은 상승폭이 오히려 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에는 정말 부담이 없고 괜찮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HBM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HBF라는 이야기가 요즘에 심심치 않게 들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HBM은 메모리 중심에서 네. 이제 낸드 플래시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낸드가 400단 이상의 초고단화 공정 확대로 인해 이의 수요를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하나 머티리얼즈가 아닐까 생각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한번 차트 흐름 한번 놓고 보도록 차트 하겠습니다. 상승폭이 최근에 계속돼서 우상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가장 좋은 반등 시세를 보였던 게 마지막에 오히려 이쪽 네. 하나 머티리얼즈가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상승폭이 뭐 최근에 한 4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이에 한 100% 정도는 올라왔는데 장비 관련 종목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지금까지는 높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다가가시기에는 더 좋을 수 있다. 일봉으로 보면 조금 높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주봉으로 본다면 이전 23년에 있었던 고점 부근까지 이제 회복한 상황이라 슈퍼 사이클에 맞춰서 이 종목이 한 번쯤 상승을 한다면 저는 상징적인 가격 10만 원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 어떻게 되시죠? 현재가가 62,600원에 마감을 했네요. 목표가는 10만 목표가는 사실 높게 보면 이제 10만 원인데 10만 원. 네, 8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태환 대표는 하나 머티리얼즈를 소부장 섹터 내에 손절가 5만 원. 5만 원. 네. 그럼 뭐 알겠습니다. 네. 잘못 말씀. 뭐 괜찮습니다. 6만 원의 그래요. 너무 짧아요. 그래, 너무 짧죠. 6만 원이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부장 하나 머티리얼즈 만나봤고 우리 김민재 대표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오랜만에 만나요. 네. 네. 이 사명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늘 항상 했던 제우스인데, 자, 제우스 선택한 선정 기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최근에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었다. 지금 앵커님께 말씀한 것처럼 오랜만에 들으실 만한 종목인데 그 오랜만에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물량을 좀 잘 모아놨었고 이제 뉴스와 함께 거래량을 터뜨려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우스를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올라가는 쪽에서 계속 투자를 하셔야 시장에 이 아까운 시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민재 대표 차트는 안 봐도 될까요, 제우스? 네, 차트 잠깐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소부장 쪽은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우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제우스는 이런 세정 쪽에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회사고 디스플레이 쪽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런 소부장 쪽 모멘텀보다는 항상 로봇과 함께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앵커님께서 오랜만에 든다고 하실 만한 이유가 2025년 동안에
계속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이루면서 올라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지금 돌파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지받는 자리가 현재 박스권 상단, 과거에 저항이었던 자리 지금 지지를 잘 받고 있고 심지어 금요일 증시에서도 보게 됐었을 때 그렇게 하락했었고 뭐 어느 정도 약간의 반등을 보였지만 굉장히 지지 라인대에서는 밑골 달리면서 좋은 반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요. 약간의 이제 박스권 상단을 안착하려는 흐름은 나오겠지만 결국은 로봇에 대한 모멘텀과 이런 소부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둘 다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소부장이 지금 뭐 일괄적으로 다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꼭 소부장 쪽이 안 움직이더라도 두 번째 테마, 즉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소부장 하나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보다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개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제우스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우스 우리 김민재 파트너의 탑픽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만나봤는데 혹시 뭐 이건 개인적으로 소부장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네. ETF 쪽을 어떻게 보시나요? 소부장 관련된 ETF 쪽으로 접근하는 건. 아무래도 너무 많은 종목들이 사실 소부장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ETF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종목 하나를 찍고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ETF 투자도 확실히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업종이 소부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하나머티리얼즈나 뭐 제우스나 이 종목도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네. 나 소부장에 대한 관심 더 있어 하시는 분들 찾기 힘들거든요. 네, 찾기 힘들죠. 그러면 차라리 좀 더 편한 ETF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전략이죠.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김태한 대표의 소부장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김민재 대표가 선택한 올해 눈여겨봐야 될 섹터는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에 대한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두 분은 과연 우주항공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을지 두 분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먼저 우리 김민재 대표는 퍼스텍을 선택해 주셨고요. 김태한 대표는 이노스페이스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퍼스텍부터 한번 만나봐야겠죠? 선정 기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왜 퍼스텍을 선택하셨을까요? 사실상 지금 우주항공이라는 테마 자체가 사실상 방산 쪽과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거의 방산 종목 중에서 가장 좀 움직임이 괜찮았었던 종목 위주에서 종목을 선정을 했고 두 번째 포인트는 사실상 뭐 지금 워낙 우주항공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 스피어도 그렇고 뭐 세아베슬지도 그렇고 워낙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저는 방송에서도 그렇고 운영을 할 때 올라간 종목을 굳이 잡는 편은 아니라서 그래요. 이제 올라갈 종목인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 퍼스텍은 이제 시작하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입니다. 퍼스텍은 어떤 기업인지 좀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방산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옛날에 뭐 장갑차라든지 자주포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나로 사업에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테마에 엮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 사업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고 있는 회사라서 사실상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받는 쪽에 다 하나씩 포함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발생을 하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뭐 예전에는 재건 쪽에서도 계속 좀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재건주도 좀 움직이고 있죠. 즉 보게 됐었을 때 내가 퍼스텍을 보유하게 됐었을 때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요 나오는 재료들이 모두 다 포함되는 종목이 바로 퍼스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사실상 과거부터 방산 쪽에서 꼭 움직였던 중성주라고 했었을 때에는 안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위치도 괜찮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전에는요. 네. 직업이 많은 사람을 보면요. 그렇죠. 뭐야 이랬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랬어요, 진짜. 근데 요즘은 직업이 많은 사람을 보면 능력자. 능력자. 예. 기업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하고 명확하면은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약간 교집합이라고 교집합, 해야 되나요? 네. 뭐 우주항공, 방산, 로봇, 재건까지 이렇게 좀 아우르면은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여기 또 단점이 뭐냐면은 섹터가 주도해서 올라가면 그 섹터에 올라타지 못하면 외면을 너무 오래 받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주식적으로 보게 됐었을 때 여러 가지 테마에 붙여 있을 때 사실상 소외될 수도 있지만 제가 뭐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종목을 항상 선택을 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어떤 상승을 했었던지를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 종목은 좀 끼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끼가 있었던 종목들은 항상 그 테마가 발생할 때 반응을 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정치 테마도 그랬고 뭐 로봇 테마든 뭐 어느 테마든 간에 과거에 움직였었던 종목은 그 테마가 움직일 때 항상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그 테마가 발생할 때 움직였던 종목이라서 이번에도 반드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항공의 퍼스텍 만나봤고요. 자, 우리 김태환 대표는 이노스페이스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선정 기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선정 기준은 제가 썬데이 종결자 하면서 네.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스페이스X의 계보를 어느 정도 잇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X 역시 펠컨과 스타쉽 발사에 있어서 네. 이전에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런 실패를 딛고 지금의 기업이 된 거고요. 이노스페이스 역시 지금 한빛 나노 발사가 1차에서 실패를 하면서 조금 실망감이 있었지만 바로 회사에서 주주 서한을 통해서 26년 상반기에 2차 발사를 하겠다라고 대표가 선언한 상태고요. 그래요. 지금 현재 브라질 공군과 공동으로 발사 실패에 대한 원인을 해법을 찾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2차 발사 시점이 곧 잡힐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원인 규명 완료 그리고 기술 보완, 우주항공청 발사 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 주도 발사 첫 발사인 만큼 이게 진짜 성공을 한다라면 엄청난 수주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노스페이스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카르마 라인, 네. 우주와 지구의 경계선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회사가 이노스페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차트 흐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일단 썬데이 종결자에서 말씀드리고 난 뒤에 100% 정도가 수직으로 상승한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박스권 하단을 어느 정도 잡고 있고 다시 상방이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움직였지만 2차 발사에 맞춰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분출한다라면 이 종목 충분히 3만 원 이상 호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얼마 전 한 6개월 전에 그래요.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 유상증자 매물까지 소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폭발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목표가는 32,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종목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한 썬데이 종결자 이렇게 해서 올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주도 섹터와 주도주 저희가 선정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들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먼저 우리 소부장에서 우리 김태환 대표는 하나 머티리얼즈를 선택을 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김민재 대표는 우주항공 섹터에서 퍼스텍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각자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소부장에서 김민재 대표는 제우스 그리고 우주항공에서 김태환 대표는 이노스페이스 네. 선택해 주셨다는 말씀도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금방 가네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오늘 특집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웬만한 이야기는 다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우리 김태환 대표는 아직 많은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해주셔야 정말 될 맞습니다. 얘기가 예. 그렇죠. 김민재 대표는 오늘 충분히 다 하셨죠. 네,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민재 대표의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방송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 제가 공포를 이기는 역발상 전략으로 너무나도 좋은 수익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네네. 공개 방송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만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날 마감했던 뉴욕 증시를 보니까 다우지수가 5만 포인트 시세를 열었어요. 네. 그리고 나스닥도 좋은 반등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일요일 공개 방송에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압축해드리고 월요일에도 제가 이어서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오늘 꼭 들어오셔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포를 수익으로 바꾸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9시입니다. 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가시면 김태환 대표 있습니다. 얼굴만 클릭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공포스러운데 이걸 수익으로 바꿀 수 저는 있는. 정말 너무나도 당당하게 더 멋있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금요일 그래요. 날. 예. 김태환 대표와의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시간으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의 종목을 결정해 드리는 시간 썬데이 종결자 1부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성향에 딱 맞는 종목을 찾아서 수익의 기적을 맛보는 그날까지 종결자는 계속됩니다. 썬데이 종결자 1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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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